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3학년 김사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계한 주제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ACC 시스템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부제에 담겨 있습니다. 사양에서 파라미터로 정방향 설계와 병목 진단입니다. 단순히 동작하는 제어기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 요구사항으로부터 하드웨어 파라미터를 결정한 뒤 실제 응답 특성을 분석해 병목을 찾고 개성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프로젝트 1에서는 고정된 하나의 목표 속도를 추정하는 제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2에서는 한 단계 확장해서 목표 속도 자체가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 계속 변하는 AC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동작 원리는 간단합니다. 앞차가 가속하면 간격이 벌어지고 그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면 거리를 회복하지만 반대로 앞차가 감속하며 간격이 좁아지면 속도를 낮추며 충돌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제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빠르게 반응하려면 게인을 높여야 하지만 너무 높으면 오버슈트와 진동이 발생하고 반대로 안정성을 위해 게인을 낮추면 응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응답성과 안정성을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이번 설계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캐스케이드 2루프 구조입니다. 바깥쪽 거리 루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 오차를 기반으로 목표 속도를 생성하고 안쪽 속도 루프에서는 PID 제어기를 통해 실제 차량 속도를 목표 속도로 추정합니다. 즉, 거리 제어, 목표 속도 생성, 속도 PID, 모터 제어 순서로 동작합니다. 두 번째는 듀얼 클록 구조라는 것입니다. 제어와 센서는 10ms 슬로우 클럭으로 동작하고 모터와 PWM 같은 플랜트 계열은 4마이크로세컨드의 패스트 클럭으로 동작합니다. 즉, 느린 제어기가 빠르게 동작하는 플랜트를 제어하는 구조이며 약 1대 2500의 시간 분리를 통해 캐스케이드 제어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세틀링 시간을 0.5초로 설정하여 정방향 설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0.5초의 설계 근거는 승차감과 응답성을 고려했을 때 인간의 반응 속도가 0.25초인 것을 고려하여 그 2배 정도인 0.5초로 설계하였습니다. 1차 시스템에서 정착 시간은 시정수의 약 4배이므로 시정수는 약 125ms가 설정됩니다. 이 값은 실제 패스트 클럭과 연결시켰을 때 2의 n승이 시정수 나누기 패스트 클럭의 주기인 관계를 이용한다면 알파 시프트 값을 15로 설정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증 결과를 통해 실제 시정수는 131ms 그리고 정착 시간은 약 524ms로 목표인 0.5초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음은 PID 게인 설정이었습니다. 제어 주기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게인을 설정해 주었어야 됐습니다. 저는 비례항을 2.0으로 설정했습니다. 비례항은 응답성을 결정하는 항이기 때문에 가장 좀 크게 두었습니다. 그 다음 적분항은 0.5로 설정했습니다. 제어지기가 길어질수록 한 주기에서 누적되는 적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 오차 제거를 위해 상대적으로 크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미분항은 0.125로 설정했습니다. 긴 주기에서 미분항이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분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러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실제로 했던 수정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리 제어입니다. 처음에 저는 거리 제어를 P 제어로 구현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 오차가 줄어들지만 목표 거리가 100m인데 이에 정확히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앞차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오차 보정이 필요한데 P 제어만으로는 정상 상태 오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리 루프를 PI 제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적분항이 누적 오차를 제거하면서 차간 거리가 목표값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개선은 회복 속도 개선입니다. PI 제어를 적용한 뒤 안정성은 확보가 됐지만 거리 회복 시간이 약 2초로 느려졌습니다. 원인은 적분 누적 속도가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KI를 증가시키면 진동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I 시프트를 5에서 4로 낮춘 다음 적분 효과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동 증가라는 트레이드오프를 인지했지만 응답성을 우선시시켜 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거리 회복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병목 해결인데 극단적인 속도 변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앞차 속도가 140km에서 20km로 급격히 감속하는 상황에서 정착 시간이 여전히 길었습니다. 보통 이 경우 PID 게인을 더 조정하려고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 차량 마이스피드가 목표 속도 타겟을 거의 완벽하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속도 PID의 문제가 아니라 병목은 안쪽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목표 속도를 생성하는 바깥거리 루프에서 병목이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드 포워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앞차 속도 리드 스피드를 목표 속도 생성에 직접 반영하고 거리 PI는 5차 보정 역할 정도로만 담당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피드백과 피드 포워드를 분리한 이자유도 제어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체가 발생한 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차의 움직임을 선반영하여 응답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개선으로 게인을 스케줄링 하였습니다. 고정 게인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인을 높이면 빠르지만 오버슈트가 증가하고 낮추면 안정적이지만 느려집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모든 순간에서 같은 제어 특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 오차 크기에 따라 KP를 변경하는 게인 스케줄링을 적용했습니다. 거리가 멀 때는 KP-FA를 사용해 크게 설정한 이득을 통해 빠르게 접근하고 목표 거리가 근처일 때는 낮은 KP-NEO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접근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입니다. 개선 과정에서 실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발생하는 작은 떨림을 줄이기 위해 데드밴드를 적용했습니다. 오차가 작을 때 제어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밴드 경계에서 적분 누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출력 스파이크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톱니 파형의 작은 진동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해당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이전에 말했던 게인 스케줄링으로 목표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제어 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설계한 시스템의 성과와 솔직한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간 거리는 100m 플러스 마이너스 5m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착 시간은 0.5초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속도 추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적용한 주요 기술은 거리 PID 제어기, 피드 포워드, 그리고 적분 와인드업 방지, 게인 스케줄링, 그리고 고정 소수점 잔차 보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거리 루프와 속도 루프가 모두 슬로우 클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안쪽 루프가 목표 속도를 달성하기 전에 바깥 루프가 다시 새 목표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맞물림 때문에 거리 게인을 증가시키면 진동이 증가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추가 학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기반으로 적응형 제어를 확장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AI 제어 확장 방향은 기존 PID 제어의 안정성과 구현성을 유지하는 구현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게인을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I가 현재 상태에 맞는 최적의 게인을 선택하도록 AI 지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무거운 시뮬레이션은 AI 학습은 PC에서 이전에 데이터를 생성하고 다층 퍼세트론 학습을 진행시킨 다음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으로 실제 베릴로그에서는 가벼운 룩업 테이블 논리 회로만 올린 다음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현해 보았습니다. 사진의 PID 출력 드라이브 비교 파형을 봐주시면은 AI 제어 시에 불안정한 파형이 발생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원본의 스위칭은 에러의 절대값을 보고 에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수준에서 항상 KP 니어가 2로 고정적인 상황이라 타겟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지만 AI는 이 구간에서 KP 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터는 PWM 평균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빠른 변동이 모터 쪽에서 자연스럽게 평활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속 직후처럼 거리 오차가 크고 개인이 실제로 작용해야 하는 과도 구간에서 AI가 훨씬 빠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